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과 대회 유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훈태 시장 취임 이후 네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전라도를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해남 옥천농협 임원 선거가 금품 비위로 얼룩졌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열린 인문학 교실이 점차 규모도 커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광주시청과 수영대회 유치원의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서류와 공무원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른바 윗선들의 소환이 다음 주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든 검찰 직원들이 시청을 빠져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까지 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곳 광주시청과 별도로 꾸려져 있는 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시청에서는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치평동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사무총장실과 공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6급 공무원의 컴퓨터 등을 뒤졌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스마트폰과 이메일 계정을 압수해 이들이 유치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져요? 메일 몇 가지 전달하세요. 메일 주세요. 무슨 메일을 해요? 메일.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컨설팅 회사 서울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이른바 윗선들이 공문서 위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 동안 수사 범위를 정한 다음 광주시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이른바 윗선들의 줄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선 5기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또 압수수색이냐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의 시청 내 분위기는 마침내 올게 왔다며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고된 압수수색이었지만 압박의 강도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일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을 뜨지 못했습니다. 수사팀 일부가 점심을 시청 사무실로 시켜서 먹을 정도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자 공문서 위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윗선 지시 없이 공문서가 위조될 수 있냐며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가 압수수색을 불러왔다고 시청 지도부를 성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대응하는 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판단을 지금 좀 굉장히 착오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총인과 캠코 상품권 깡 사건에 이어 공문서 위조로 민선 5기 들어 네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광주시. 1년이 멀다 하고 반복되는 압수수색에 구성원들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라도를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라디언이나 홍어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100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게시글은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남 옥천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임원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농협 임원 선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 해남 옥천농협 임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대의원들의 자수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대의원들은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상관이랑 똑같이 모시고 안 듣고. 근데 뭐 돈봉투 막 이야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겠어. 조심스럽게 입을 연 대의원들은 선거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지역 정서상 아니면은 어떤 친분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선거 이 문화를 한번 본보기로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이 다음번 조합 임원 선거가 과열되고 비리가 잇따른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승인과 예산 집행 의결권 행사는 물론 20만 원이 넘는 회의 수당, 각종 연수 혜택이 임원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조합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임원 선거를 인지도를 높이는 중간 단계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합니다.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임원 선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비리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비상임이사 선거는 특정 대의원만 포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남 목천농협 임원 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자수한 대의원은 33명. 금품을 돌린 것으로 지목된 후보자 5명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 지역의 채무 불이행자 구제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637명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14.8%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올 2분기 607명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1분기보다 11.6% 늘어났습니다. 현재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는 광주 37,552명, 전남 40,611명입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소폭 줄어든 반면에 전남 지역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33세대로 전달보다 8.7% 감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271세대로 전달보다 351세대, 18.3%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삶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되죠. 이럴 때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문학 교실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배움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노래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인문학 교실 상생의 숲에서 석 달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들었던 강좌는 우리가 만드는 5월 이야기,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세계사와 관련된 비추어 볼 때 하는 5.18 그 수업이었거든요. 그게 좀 어렵긴 했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연습하고 있는 노래는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곡. 강좌를 마무리하는 발표회 때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저 노래가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그거하고 5.18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게 들어맞아서. 다른 학생들이 모인 이 강좌는 서구 인문학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오늘 수업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연극으로 재구성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열리는 시민 참여 공개 재판이고요. 지난 8주 동안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안 학생들은 인문학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고 특히 이게 그리스 쪽으로 철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광주시 교육청의 청소년 인문학 교실 상생의 숲엔 올 1학기 동안 문학과 사회과학 등 9개 과목이 개설돼 240여 명의 중고생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강좌가 시작된 이후 과목 수도 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 독서도 더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색과 토론, 실천의 배움터인 상생의 숲은 인문학에 목마른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밖의 세상과 만나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내에 대규모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자영업자연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센터 내 대규모 판매 시설 입점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연대는 광산구의회가 대기업의 지역 진출을 허용하는 조례를 예외 조항으로 개정하는 근거를 만들어 중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주민 편입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 재생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산수동과 두암동 등의 빈집 4곳으로 방치된 시설을 정비해 청소년 교육장과 문화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지역 빈집은 지난 3월 기준으로 2,374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항소 3부는 50살 김모 씨 등 시향단원 15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평정이 과정과 결과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향 단원들은 지난 2012년 광주시의 근무 평정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단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4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가 교통단속에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49살 이모 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1km 정도 달아난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4년 전 저지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보호관찰사에 따르면 20살 민모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를 받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시즌 후반기 갈 길 바쁜 기아 타이거즈가 하위팀 NC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창원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9회 말에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최종 스코어 4대5로 졌습니다. 9회 초에 대타로 나선 최희섭은 동점 홈런포를 쏘아 올렸지만 팀이 패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팀 순위 6위로 내려앉은 기아는 3경기 차로 따라온 7위 SK의 추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